하위 20%가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낮은 돈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상위 20% 보면요, 교육이 무려 14, 7배 차이를 내고 7배. 대한민국에 살 때는 결국에 정보와 교육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이 대한민국의 초양극화 시대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하고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게 나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득, 지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위가 하위 2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5분위가 상위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위 보세요. 1분위는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 소득 대비 지출이 더 많아. 그리고 이제 2분위부터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5분위가 지금 빨아들이는 소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거의 이제 10배 수준으로 옮겨왔으니까요.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배율 차이가. 중요한 건 이거죠. 소득 5분위별 소비 지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1분위가 이제 하위 20%죠. 하위 20%가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이 먹는 데 쓰는 게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5분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위 20%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비. 합하면 뭐 거의 절반 정도 수치죠. 예, 절반 정도 수치로 식비와 거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 다른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가장 이 낮은 비용이 뭐냐? 1분위가, 하위 20%가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낮은 돈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5분위로 볼까요? 5분위? 상위 20% 보면요, 이제 식료품, 비주류 12% 이 정도, 그리고 주거비 이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뭐 20% 정도에서 끝나요. 끝나고 그 나머지 비용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돈을 쓰느냐 봤더니 여기서 많이 씁니다. 교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육이 무려 14입니다. 7배 차이를 내고 7배. 7배의 교육에 돈을 더 쓰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딱 아시겠죠? 자, 상위 계층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고 지출을 많이 하는 게 이 먹는 비용과 거주하는 비용보다 많이 쓰는 게 바로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교육.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펴볼 때도 이 부자들이 모일 수 있는 동네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교육을 탈해가지고 해외로 교육을 보내시는 동네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집값이, 학군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뭐 대치, 목동 이런 데가 임대가, 전세가 자체도 비싸요. 전세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매매도 비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상위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은 학군이 좋은 지역이더라 라는 거죠. 5분위는 상위 20%죠. 상위 20%는 교육비를 10%를 넘게 썼습니다. 유일해요, 유일. 이 5분위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장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높다. 그래서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살 때는 결국에 정보와 교육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격차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제 소득에 대한 분위격차가 커지면서 집값에 대한 양극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 습성이 계급을 좋아하죠. 자, 우리도 지금은 서로 자본주의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계급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있죠. 자본에 따라, 자본력에 따라, 힘에 따라 계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 습성이 이제 계급을 나눕니다. 돈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요. 또 상위 계급을 동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좀 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요. 좋은 옷을, 좋은 장소를, 좋은 집을, 좋은 직종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을 하죠. 이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은 예전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시대 전만 해도 이 성북 평창, 그리고 뭐 한남동 일대, 뭐 유엔빌리지나 이런 데 일대, 이런 데가 모여 사는 동네가 딱 정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모이고 사는 수요자들이 이제 대한민국도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자본력이 늘어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군집하는 동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지, 신축 선호 요걸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니까 그러니까 약 한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입지와 이 신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많은 수요자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다 떨어질 거야. 굉장히 평균적인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나중에는 뭐 3천만 시대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값은 평균적으로 다 빠질 거라, 집값은 다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결국 절정에 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상급지에 대한 면적은 줄겠죠. 이제는 뭐 성북, 평창 이게 고주택지, 뭐 고가주택 수요들 이런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은 그 어느 곳보다 비싸질 거란 얘기예요. 초상급지의 면적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비싸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간 진입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양극화를 재보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서울시 기초구역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군집하는 지역을 나눈 거예요. 이게 2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북구와 종로구에 있는 평창 그리고 성북동이 전형적인 원래 부촌이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용산 그리고 여의도 동 라인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요 지역이 있죠. 자, 성동구 일대 그리고 광진구 일대 요런 쪽 마포구도 이쪽 항공기 요런 지역의 고소득자들 아까 말했던 5분위에 있는 상위 20%가 몰려 사는 곳이에요. 모여 사는 곳. 상위 20%가 모여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한 곳에 없다라면 지금 시대에 원하는 사고 싶어하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상을 반영해서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구와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한정적일지라도 가난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한 필수의 자산을 부동산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이제 하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일대, 서대문구 상위 그리고 여기는 화곡동 일대와 이쪽 신월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대 그리고 중랑구 일대, 신내동 이쪽 라인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요런 쪽이 하위에 있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부자들은 더 비싼 곳에 이제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부자는 더 앞으로 비싼 곳에 모여 살고 그곳을 더 비싸게 만든다. 부자는 비싼 곳에 모여 살고 군집하고 부자들이 모인 군집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동네를 더 비싸게 만듭니다. 물가 자체도 더 비싸져요. 자, 물가가 일반적인 그 재화들의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 먹는 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비싼 곳의 물가가 달라지는 건 서비스가 달라져. 서비스 물가. 서비스인데 하이 퀄리티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술을 먹는 그 술값도 머리를 하는 미용실에 대한 비용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공간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돈이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있으면 뭐 음식값이 뭐 5억, 10억씩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해보면 한계치 다다라요. 금방. 근데 그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막 이제 1000억 단위 되고 더 넘어가시면 사실 뭐 몇백억만 돼도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끝판 다 가보는 거예요. 끝판 다 가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채울 수 없는 게 공간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아파트지만 그 다음에 내 땅, 내 건물 여기에 이제 돈을 쓰게 되거든요. 공간에 돈을 쓰면 끝이 없어. 세컨드 하우스, 뭐 건물, 저기 있는 뭐 이런 거 계속 땅 이런 거 늘리다 보면 이건 끝이 없거든요. 돈이 뭐 1000억, 뭐 조 단위가 돼도 건물하고 땅에 대한 욕심은 커요. 다른 뭐
무력들, 식욕들 이런 거는 부동산에 비하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어요. 빠르게 가질 수 있고 금방 질리기 마련입니다. 무려 사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도 어떤 업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부동산을 갖는 거, 소유는 한계가 없어. 자, 어떠한 인간도 세계 정복을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공간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부터 사고, 살고, 개발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비싼 동네에 군집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부자가 모이고 군집하고 더 비싸진 동네를 내가 알아차려서 비싸지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의 테크니션이라는 거예요. 네, 투자의 테크니션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이제 저층 주거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가 말했죠. 20%까지 이제 줄어들 거라고. 그럼 진짜 이제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슬럼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수요들 중에서 그나마 이 현상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그게 바로 재개발 활성화예요. 이게 그래도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아니면 지연시킨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복지를 하고 있죠. 계속.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고 복지를 계속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해결책은 복지가 아니라 개발이에요.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의 가치대로 끌어올려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자본으로 바꾸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저가주택의 군집지 요거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구 증가에 맞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신규 아파트, 아까 말했던 이 저가 빌라촌들 40% 이거를 또 신축 아파트로 개발을 해주면서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올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통 확충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상업 시설들, 생활 인프라들, 개발 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경제 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좋은 예가 뭐냐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이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강남 이외에는 다 낙후되어 있었어요. 낙후. 근데 뉴타운이 되면서 20년 동안 강북과 서남권 지역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죠.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 새로운 수요가 젊은 인구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경전철 개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노선도 만들어졌었죠. 6호선도 그렇고 새로운 노선들, 인구의 그 수요자들, 신축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뉴타운 맞춰서 확충이 되면서 경기 순환이 됐고 개발했단 말이에요. 생활 개선, 환경 개선 효과. 그래서 지금 이 양극화를 그대로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또 서울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경제를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아타운이 엄청 활성화될 거예요. 모아타운이. 지금은 이전에는 뭐예요? 이게 뉴타운의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타운의 다른 말이 모아타운이다. 여러 지역 중에서 거대 빌라촌 있죠. 거대 빌라촌을 중심으로 이런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이 많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향후 5년, 10년 정도 뒤면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모이는 자리로 탈바꿈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에, 여기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교통에 대한 확충 지원. 근데 이미 이게 선제적으로 교통이 확충된 자리에다가 모아타운을 선정해 놓은 데가 많아. 지금 서울에 이제 모아타운을 보면요, 다 경전철이 뚫릴 자리, 그리고 신안산선 뚫릴 자리, 이런 데다가 많이 지정해놨어. 그래서 여기 금천, 구로, 그리고 경전철도 강북 지역들, 이런 데다가 모아타운을 많이 해놨어요. 면목동, 망우,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위에도 원종 홍대선 만들 자리에다가 또 화곡, 신월, 모아타운, 이거 다 이미 교통이 확충되는 자리에다가 개발 줬단 말이에요. 개발 선정. 그럼 이 자리들이 나중에는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물갈이가 된다는 거지. 수요 전환. 그리고 개발에 따라 돈이 돌고 새로운 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경제 순환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초양극화 시대를 지연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내 집을 갖는 건 아니에요. 내 집. 내 집은 여러분들 내 집에 대한 지분이나 내 집은요. 아까도 말했죠. 내 집은 여기에다 가져야 돼. 여기에다 가져야 돼. 이건 내 집.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투자. 작은 비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요거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 모아타운. 그래서 지금은 모아타운 선정지도 1억이면 가능해요. 투자금. 제가 찾았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 모아타운 이미 선정된데 1억이면 가능합니다. 1억이면. 추가 분담금도 거의 많이 안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런 데를 1억 정도로 매매가도 싸. 3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데를 1억으로 사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전략을 통해서 투자는 이런 재개발 활성화에 해야 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한계가 있고 크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사실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동산 투자로 자본을 읽어왔고 자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른 길.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먼 미래에 내 집을 용산과 강남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계단을 필요한 거야. 이 계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입지를 최대한 상급으로 올려서 신축 아파트가 될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고소득자가 매수합니다. 내 부동산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열심히 번 소득을 내가 흡수합니다. 그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득 격차를 여러분 나이 60, 70, 80 돼서 일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60, 70, 80 이 나이에 돈을 젊은 나이에 있는 수요자보다 젊은 친구들보다 많이 버는 유일한 길이 부동산 투자고요. 바로 이 메커니즘 통해서입니다. 고소득자의 투자를 흡수하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큰 돈이 될 부동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입지 상급 신축이 될 부동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큰 돈이 될 유일한 부동산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투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바뀔 가치의 변동이 커야 돼요. 이게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치의 변동폭이 큰데 거대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냐? 세상에 저평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뭐 다 아는 지금 저평가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곳은 있어요. 왜? 아니 원래는 죽었다 깨도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야. 재개발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걸 갑자기 정부에서 되게끔 바꾸네? 그럼 이게 10이 아니라 갑자기 20짜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 그럼 가치가 바뀌었어. 그럼 이 10은 누구 거야? 가지고 있는 사람께 되는 거죠.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 안 된대. 안 된대. 10의 가치지.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되게끔 한대. 재건축이 되면 20 가치잖아. 신축이 되는데? 그럼 이 10의 가치는 누구 거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투자예요. 이게 투자. 다른 게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저평가 투자예요. 이게 저평가 투자. 무작정 싼 거 사는 게 저평가 투자 아니에요. 싼이 아니라 싸진. 갑자기 싸진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이다. 미래 가치가 바뀌었다. 미래 가치가 바뀐 곳. 이런 게 진짜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 되게끔 되는 플랫폼. 재건축이 안 됐던 곳이 되게끔 바뀌는 플랫폼.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 그 되는 플랫폼이 뭐다? 1기 신도시. 1번. 2번이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같은. 신통까지 뭐 있죠. 근데 신통은 싼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요런 데예요. 요런 데. 그리고 이거 투자할 때도요. 이미 된 곳을 하면 더 좋아. 이미 됐어. 이미 돼 있는 곳이 싸.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그래서 보유 금액이 어느 정도고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에 따라서 제가 최상의 조언.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겠죠. 뭘 하면 좋을지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 링크 눌러보시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이러한 투자의 메커니즘,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얼마로 끝내야 되는지, 돈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싸게 상급지를 살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할 때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제 1억으로 끝낼 수 있는 초상급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전략이 강의 내용인데, 이 강의 전략으로
한강변을 2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강변을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주택수에 포함도 없이 재건축으로 2억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강변, 그냥 한강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야. 이것도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상담 문의 있죠? 전화번호 적혀 있죠? 3333 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 또 링크로 강의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진행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10시 토요일날. 수요일날 평일에 못 오시는 분은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하니까 이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못 보신 분은 멤버십 가입해서 특별한 내용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